정치타짜 김영훈의 밑장 빼기. 정치타짜 김영훈의 밑장 빼기. 오늘도 김영훈 교수님이 폴란드에 계시면서 현지인들과 얘기 나눈 내용인데요. 크라쿠프의 심경섭 한인 회장님의 인터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폴란드 크라쿠프 한인회장 심경섭입니다. 현재 20기 민주평통 중동부유럽협의회 폴란드 자문위원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먼저 고려인 동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월 24일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 순식간에 폴란드로 엄청난 그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이 쏟아져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폴란드 연합회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구호 활동을 준비하고 있던 과정 중에 우크라이나에서 건너온 그 고려인 동포들이 바르샤바로 건너가 이제 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데 한인의 도움을 요청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심 회장님, 고려인 동포에 대해서 알아가시면서 느낀 소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우크라이나에 고려인 동포들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중앙아시아까지 고려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살게 됐다는 것은 어렴풋하게나마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멀리 유럽 이런까지 동포들이 흩어져서 살아야 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들에 대해 너무나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사실은 그들을 처음부터 돕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시작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지적 호기심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 고려인 동포들이 우크라이나까지 들어와 살아야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죠. 네. 자, 그러면은 제가 듣기로는 한국 언론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대응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지에서 보신 느낌은 어떠신가요? 여기 전쟁 터지고 나서 한국의 주요 TV 그리고 신문사들, 하여튼 웬만한 이름이 있는 언론들은 다 들어와서 열띤 취재 경쟁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이라든지 이쪽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 인접국으로 밀려드는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에 대한 보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 우크라이나 전쟁통 속에 실향민이 되어서 고통스럽게 생활하는 고려인 동포들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전쟁 난민으로 이곳에 들어와서 힘겨운 삶을 살아야 하는 동포들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그들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고, 그냥 일반적인 우크라이나 전쟁, 일반적인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에 대한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저로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제가 심 회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한국 정부가 대응한 게 어떻게 보면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대응이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맞나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여러 차례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아직까지 고려인 동포에 대한 지원 자체는 된 적이 없습니다. 4월 초에 정치인들이 고려인 동포 현황을 파악을 하고자 폴란드에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긴급적으로 동포들을 이제 수배를 해서 이제 난민보호소에 찾아가 그들을 만나기도 했고, 또 그들 대표들과 더불어 미팅까지 하고 돌아갔거든요. 근데 돌아간 다음에 기껏 한다는 소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동포들을 위해서 전 세계를 띄우자, 이와 같은 별로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만 하고 있어서 상당히 황당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회장님께서 고려인 협회 아사달 대책본부와 같이 또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같이 일하게 되신 계기가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시작이 된 건가요? 처음부터 고려인 대책본부와 연결되었던 건 아니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이런 활동을 해가던 과정 중에
한국의 NGO 단체 중에 더 프라미스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이미 대책본부와 연결이 되어서 활동하던 단체였어요. 저는 그 사실을 몰랐고, 그래서 더 프라미스가 이곳 폴란드에 들어와 이제 구호품을 구매를 해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고려인협회 아사달에 보내는 그 운송 작업을 제가 도와주면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이제 그 과정 중에 더 프라미스 측에서 고려인협회 아사달 대책본부가 꾸려져 있는데 거기에 초대를 해도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문의를 해서 제가 수락을 했죠. 아, 그러시군요. 그때 수락하실 당시에 대책본부의 상황은 어떠했나요? 저는 이제 대책본부라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들어갔을 때 나름 기대를 했거든요. 나름 규모가 좀 잡혀 있을 것이다. 조직화가 좀 되어 있고 후원단체들도 제법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은 참으로 암담했었습니다. 마치 고려인 동포들의 지나온 삶처럼. 왜냐면 제가 10번째로 가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 앞으로 있는 9명을 보니까 우크라이나 내에서 활동하시는 4분에다가 한국의 NGO 단체 2단체, 그리고 한국 국내에서 이제 언론 쪽으로 지원해 주시는 2분, 그리고 여기 지역 한인회장으로 해서는, 지역 대표로 해서는 폴란드의 그 연합회장이 전부였던 상당히 초라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회장님께서는 대책본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가요? 대책본부에 일단 들어가면 그쪽 중앙에서 뭔가 오더를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며칠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톡방에 아무런 활동 관련한 이런 지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대책본부라는 곳 자체가 일단 워낙 당시 상황 자체가 조직화도 안 돼 있었던 어선했던 상황이었고, 또 그 조직이 현재까지도 마찬가지인데 뭔가 특별한 오더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성원들 각자가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를 해서 어떻게 하면 고려인 동포들을 지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자발적으로 활동을 하는 단체더라고요. 저는 크게 한 3가지 제가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활동을 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대책본부의 조직화였고, 2번째가 이제 대외적으로 고려인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작업이었거든요. 그리고 3번째는 고려인 동포를 지원하기 위해 들어오는 NGO 단체들을 이쪽 폴란드 현지에서 도와주는 그런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사달도 그렇고요. 다른 이렇게 자발적으로 도와주시는 기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시민사회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인데, 이렇게 시민사회가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한국 정부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역할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한국 정부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정말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750만 그 재외동포라는 말을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750만 재외동포라는 말 자체는 제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이 천명을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750만 재외동포는 재외 한국인과 재외 한국계 동포의 합산입니다. 그 재외 한국계 동포 중에 이제 고려인들이 50만 명이 이제 차지하고 있고, 그 50만 고려인 중에 우크라이나 고려인이 1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한국에서 동포라고 규명을 해놓은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하는 거 보면 정치적인 이런 중립, 러시아와의 이제 껄끄러운 이런 외교적인 사안이 있다라고 하면서 직접적인 구제 활동은 하지 않고 그냥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차원의 지원만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에 한국 정부 차원에서 천명한 이 동포 1만 명이 지금 호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구제에 대한 실질적인 아무런 지금 대응도 하지 않고 그냥 민간 차원에 방치해 놓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제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제가 너무도 이 현실을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리 방송 미주 한인 우리 세상이 미국에 계시는 한인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미국에 계신 한인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전해 주시겠어요? 정말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한 가지를 꼽으란다면 고려인 동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진심으로 청합니다. 회장님, 그게 단가요? 그냥 관심을 가져달라, 뭐 다른 기부금이라든가 구호품 뭐 이런 거를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관심을 말씀하시고 그만두셔갖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제가 고려인에 대해서 이제 알아간 지 실질적으로 한 2달여 밖에 안 됩니다. 입문 단계에서 겨우 한 초급 정도 과정에 들어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초급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고려인 관련해서 조사를 해 들어가기 시작하면 곧바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지난 과거에 암담했던 현실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생각하면 머릿속에 떠올려지는 단어들이 저한테는 무관심, 뭐 차별, 서러움, 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고려인 동포들을 지원해달라고 하면 일단 듣는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회성의 내지는 일시적인 뭐 금품이라든지 아니면 구호품을 전달하는 것으로 해서 나름 우리도 도왔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그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본다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들의 그런 정서적 허기는 채워지지 않는다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들이 1937년에 저쪽 중앙아시아로 소위 디아스포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85년 세월입니다. 그 85년 세월 동안에 우리 한국 국내에 다양한 좀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들을 찾지도 못했고 지원을 해주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우리도 먹고 살만 해줬을 때 얼마든지 그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없이 이 고려인들은 85년 세월 동안 그냥 방치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라 잃은 국민으로서 해외에 나가서 그 지역에서 독자 생존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다 보니까 그들에게 예를 들어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구호품도 중요하겠지만, 너희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그들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시면 이제 각자 이 상황 속에 그들의 암담한 현실을 파악하실 테니까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겠구나, 뭘 하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각자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인터뷰 시간이 훨씬 짧아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회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덧붙여 주시겠습니까? 제가 그 많은 분들과 대화를 했었는데, 그 중에 불가리아 한인 회장님이 하셨던 말씀이 마음속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고려인들은 지난 역사책에 갇혀있는 분들이라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 속에. 그래서 그 역사 속에 있는 고려인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로 이끌어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정말 크게 와닿았거든요. 우리 한국 차원에서는 이 고려인들은 참으로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창피한 역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대하는 데 있어서 한국인들은 그 치욕적인 역사를 지우려고 하지, 이거를 그 아팠던 역사도 우리 거로 인식을 안 하다 보니까 그 아픈 역사를 대변하는 고려인들에 대해서도 저는 좀 무관심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에 대해서 부끄럽고 뭐 창피하다고 해서 동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같이 껴안고 보듬어서 지난 과거 속 흑백 사진 속에 있는 고려인들을 우리가 사는 이 현대로 끌어내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 여기에 그 미국에 계신 한인 동포들이 더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폴란드 바르샤바 빌라누프 궁전 앞에서 폴란드 크라쿠프 김경섭 한인회장님하고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저는 김영훈이었고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우리 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폴란드 바르샤바의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좋습니다. 우리 동포분들 얼굴에 이렇게 화창한 날씨가 기쁨으로 다가서는 그런 순간이 곧바로 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인터뷰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리투아니아의 대통령국
그리고 국방부 앞면에 우크라이나를 상징하는 노란색과 파란색 깃발이 길게 드리워져 양국의 우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니우스의 한 성당에도 우크라이나를 네, 지난 279화에서는 우크라이나에 계신 그 박표도르 고려인 협회 아사달 대표님 이야기 직접 들어봤고, 오늘은 폴란드의 심경섭 회장님 말씀 들었는데, 아주 심경섭 회장님이 그 왜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고려인들을 보듬고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아주 설명을 참 잘해 주셨네요. 우리 미주 한인분들한테 이 내용 널리 알려서 같이 공감을 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동부 유럽까지 직접 찾아간 우리 김영훈 교수님의 이 귀한 인터뷰 정말 잘 보았습니다. 해외 동포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나 행사, 이벤트 등 알리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면 미우새에 알려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